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두고 말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끝없는 기술 부채의 블랙홀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의 평가죠.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어요. 레딧의 한 사용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회사 임원들이나 상사는 이걸 완전 맹신해요. 게임 체인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죠. 이 말 한마디에 파운드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내세우는 그럴듯한 약속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사용자들은 과연 뭐라고 하는지 그 현실을 보고, 또 경쟁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개방성에 대한 약속. 팔란티어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비전이죠. 벽이 없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팔란티어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 백서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파운드리는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는 그런 락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됐다고요. 와, 정말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죠? 이게 바로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약속입니다.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그 비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파운드리가 마치 기업의 중심에서 모든 걸 지휘하는 운영체제, 즉 OS처럼 자리 잡고 있죠.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이 이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막힘없이 연결되고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한다는 걸까요? 자, 팔란티어는 총 5단계의 상호 운용성 계층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 데이터 통합, 그리고 모델 통합, 온톨로지, 애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의사결정 조정까지. 이 5단계를 거치면 완벽하게 열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계층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데이터 통합 단계입니다. 여기서 팔란티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무슨 독자적인 이상한 포맷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파케이나 아브로 같은 다들 쓰는 개방형 데이터 형식을 쓰고요. 스파크 같은 업계 표준 도구랑도 당연히 호환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드도 파이썬, 자바, SQL 다 열려있는 언어들이고, 데이터 접근 방식도 표준 프로토콜을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이랑 아주 잘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층, 모델과 온톨로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파운드리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개방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AWS 세이지메이커나 애저 ML 같은 다른 회사 AI 플랫폼하고도 잘 붙고, 우리가 만든 모델을 ONX 같은 개방형 포맷으로 쉽게 빼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비즈니스의 의미 구조를 담는 온톨로지마저도 표준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게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층, 바로 애플리케이션과 의사결정입니다. 이건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활용하는 화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나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같은 표준 웹 기술을 쓰고요. 타블로나 파워 BI 같은 이미 쓰고 계신 BI 툴하고도 그냥 바로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파운드리에서 분석해서 내린 결정을 다시 외부 시스템에 착착 반영할 수도 있대요. 어떻습니까?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개방성의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듯 공식적인 발표가 전부는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직접 쓰는 엔지니어와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현실, 바로 종속성의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용자들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와,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 논쟁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팔란티어는 우리는 벤더 종속을 막기 위해 이걸 설계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오른쪽 실제 사용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번 쓰면 지독하게 끈적거려서 독점적인 것들 투성이라 절대 못 빠져나온다. 와,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거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엄청난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용자들이 느끼는 고통, 이른바 페인 포인트를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역시나 높은 비용 40%나 차지하네요.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벤더 종속 문제가 30%, 엔지니어들의 불만이 20%, 그리고 기술 부채가 10%. 이걸 다 합치면 비용 문제를 훌쩍 넘어서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비싸다는 불평을 넘어서는 훨씬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더 무서운 증언이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건 기술 부채의 블랙홀이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면 끝도 없이 팔란티어의 전담 지원이 필요하다. 와, 블랙홀이라니?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한번 도입하면 우리 회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돈을 내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니 도대체 왜 개발자들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그냥 아파치 스파크에다가 벤더 락인이라는 거대한 포장지를 씌운 것뿐이다. 또 파이썬을 쓰긴 쓰는데 팔란티어 전용 파이썬을 써야 한다거나 다른 데서 다 쓰는 편리한 노트북 인터페이스 대신 웬 이상한 그래프 화면을 써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력 있는 시니어 개발자를 이 기술 스택으로 데려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틈을 파고드는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파운드리가 가진 약점들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나타난 도전자, 바로 데이터워크입니다. 데이터워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팔란티어보다 더 유연하고 더 투명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저렴한 대안이다.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가장 아파하는 바로 그 지점, 고비용과 종속성 문제를 정확히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비용, 파운드리는 진짜 비싸다는 평인데 데이터워크는 확실히 저렴하다고 하죠.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파운드리가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구축, 빌드를 위한 거대한 틀이라면 데이터워크는 바로 쓸 수 있는 기능, 구매, 바이와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구축, 빌드를 영리하게 조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유권. 팔란티어는 우리는 열려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데이터워크는 데이터, 분석 결과, 코드 전부 다 당신들 겁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워크가 고객에게 어필하는 가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매와 구축을 조합해서 가치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줄여준다. 둘째, 모든 기능과 규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 시원하게 다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 없이도 데이터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지식 그래프를 제공해서 복잡함을 줄여준다. 딱 팔란티어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들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볼 시간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어느 기술이 더 우월하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바로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파운드리를 둘러싼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파운드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해 줄 것 같은 강력하고 통합된 플랫폼, 특히 경영진들이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오른쪽에는 파운드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 한번 발을 들이면 빼기 힘든 깊은 의존성, 그리고 현업 개발팀과의 끊임없는 마찰. 바로 이 양날의 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의 핵심은 어떤 플랫폼이 더 좋은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조직은 이 두 가지 위험 중에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이 주는 그 강력한 이점은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의존성이라는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정말로 있는가? 결국 모든 것을 해주는 강력한 통합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생태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야말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이 내려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